안녕하세요. 성수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3년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강좌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한국세무사에서 제공된 그 책자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또 입력을 해보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실 수 있게 최근 기출문제 107회, 그러니까 2023년 4월 달에 시행했던 시험에 대한 연말정산 문제를 직접 제가 풀어드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세무사의 사이트 들어가시거나 혹은 에듀윌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유익한 시간을, 그런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많이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프로그램 이거 업데이트 많이 됐다는데 연말정산 이거 어떡하냐? 난리 났다. 특히 6월달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 강좌, 그리고 전에 잘했던 1강, 그 두 강좌 들으시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쪽에서 이번 강좌를 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3년 4월 달에 시험 봤던 107회 우리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중에서 이 연말정산 관련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이 업데이트 변경사항이 어떻게 적용돼서 입력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강좌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2급 107회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입력해 보시면은 이제 변경된 내용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도 많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 드는데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들어가서 이제 파세 상사를 한번 볼게요. 일단 부가가치세에서 우리 이거는 뭐 한번 볼게요. 반영된 거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에서 잠깐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바뀌었다는 거. 이 이율이 원래 1.2%인데 2.9%로 이렇게 변경됐다는 거 하나 확인해 드리고 원천징수 볼게요. 1번 문제는 사실은 프로그램이 개정된 건 없는데 반영되는 게 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생산직 직원이네요. 생산직 직원, 생산직 근로자 이현민 씨에 대해서 3월 급여 자료 내역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한 3월분 급여 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전월 미환급세액이 42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유의사항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를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및 공제 이외 항목 불호 체크하고 월정액 여부와 정기 부정기 여부는 무시한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매월 작성하며 이현민의 급여 내용만 반영하고 환급 신청은 하지 않는다. 3월 급여 내역이 나와 있네요.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 식대가 나왔어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식대는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얘는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을 보시면은 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자가운전 보조금 지급, 별도의 시내 교통비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이 말이 바로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생산직 근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산직 근로자면 이 사람은 그냥 비과세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월정액 급여 21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이분은 260만 원이라 과세가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과세로 맞추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이현민 씨 말고 다른 사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210만 원 그 언더로 있는 사람들은 비과세가 충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항에서는 생산직이면 이거 비과세로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사무직이면 불호 체크하면 되고요. 월차는 당연히 과세일 거고 상여도 과세가 되겠죠. 여기도 개정된 내용들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금액 입력하면 되는데 이 금액들은 사실은 그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앞에서 업데이트 개정사항에서 요율이나 건강보험료,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요율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소득세, 지방소득세, 간이세액도 좀 변경됐잖아요. 그런 게 다 반영돼서 입력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해당 사항을 이제 입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당 공제를 누르겠죠. 상여가 있었고 직책 수당 없으니까 부로 바꾸고 월차 수당 여, 식대 비과세 여, 자가운전 여, 야간 근로 여로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월이었고요. 매월 말 3월 31일 지급한다는 거죠. 이현민 씨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260만 원이고 상여가 60만 원이고 월차 수당이 30만 원이고 식대가 10만 원이고 자가운전이 20만 원이고 야간 근로가 20만 원 되겠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그냥 있는 금액 입력하면 돼요. 12만 6천 원이고 건강보험은 9만 8,270원이 되겠죠. 장기요양보험 12,580원 자동 산출해서 277-700이 공제총액이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하나 잠깐만 다시 수당공제 들어가서 요거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식대가 비과세가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으로 한도가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비과세가 됐던 금액이 30만 원인데요. 이 30만 원이 이 식대와 10만 원과 자가운전 20만 원이 해서 30만 원인 거예요. 야간 근로는 이분은 월정액 금액이 210만 원 초과되기 때문에 과세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문제를 푼다면 원천징수 이행사안 신고서 들어가신 다음에 3월 달로 들어가시고 그럼 이분이 산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월 미환급세액이 42만 원을 입력하면 이 문제는 득점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약간 세법 개정된 내용이 있으니까 1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라 볼 수 있겠네요. 바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변경된 데이터 입력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자, 다음은 강희찬 4번 500번이네요. 사원의 2023년 기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인별보험료 및 보험료 포함, 탭을 수정,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탭, 연말정산 완성하시오. 가족관계가 나왔죠. 본인의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래서 본인에서는 본인의 장애인인 여부, 장애인 아니고, 그다음 한부모 여부, 배우자 있으니까 한부모도 아니고, 그다음에 남성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름 보면 아시겠죠. 남성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부녀자 공제도 적용받지 않겠죠. 배우자 송은영, 양도소득금액 500만 원,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니까 이 배우자는 부로 체크가 되겠네요. 아들과 동생, 아들 먼저 볼까요? 나이, 연령 요건 충족, 20세 이하, 그리고 소득 없으니까 공제 대상이 되는 거겠죠. 다만 조심할 건 이 아들은 입양을 했네요. 그래서 입양에 대한 거, 출산 입양을 첫째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 동생은 소득이 없네. 연령 요건 충족하지 않지만 장애인이네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그러므로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급여 요건 충족해서 공제 대상이 되겠죠. 장애인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자, 이거는 뭐 동일하고요, 사실은.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F2 눌러서 강희찬을 찾아주시고요. 자, 여기 부양가족을 눌렀죠. 그래서 강희찬 됐고, 송은영, 부 맞고, 강민호, 자녀죠, 9세. 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공제 대상이니까 3번 20세 이하로 입력하고, 출산 입양에서 첫째니까 1번 눌러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자녀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 생년월일을 입력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녀는 입력이 되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수정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죠. 강성찬 씨의 경우 자, 여기서 장애인으로 입력하면 되겠죠. 조심할 거는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공제가 되는 거고요. 장애인 공제가 적용됐는데 이게 장애인으로 입력하면 장애인 복지법으로 자동 산출되니까 물론 여기서 이분은 장애인 복지법을 적용하지만 국가유공자 혹은 중증 환자 등에 의해서도 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부양가족에 대한 입력이 끝났고요. 자, 그다음 연말정산 자료. 다음은 근로자 본인이 결제하거나 지출한 금액으로 모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이 말은 국세청장이라는 거지. 증빙이에요. 아무 말이 없다면. 보험료 공제 먼저 볼까요? 보험료 공제를 먼저 보시면은 본인
생명보험료, 동생 장애인 전용성 보험료인데 보험료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요건하니까 소득금액 요건 그리고 연령 요건을 모두 확인하는데 본인과 동생 모두 기본 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둘 다 공제가 돼요. 그런데 보험료에선 저축성 보험은 안 되고 보장성 보험만 되니까 둘 다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둘 다 적용받을 수 있겠죠. 다만 본인은 생명보험료 일반 보험이고요. 본인은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니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아이고 오타가 있네. 예.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장애인일지라도 일반 보장성 보험을 등록하면은 보장성 보험이 되는 거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라고 되어 있어야 장애인 쪽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입력하는 거 바뀐 화면을 좀 보면요. 메인 화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 보험료는 밑에 있더라. 근데 조심할 거는 인별로 입력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먼저 누구죠? 본인이 강희찬이죠. 강희찬을 클릭해요. 그리고 여기 보험료에서 입력해요. 1번 보장성 보험. 여기 입력하는 숫자 아무거나 입력하면 돼요. 숫자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에서 여기 보장성 보험 일반 장애인 이렇게 나누죠. 장애인에 대해 입력하면 되겠죠. 금액이 240만 원. 물론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입력해도 답이 되지만 뭐 240만 원 지출에 그냥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종료 누르면 되고요. 240만 원 입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생 강성찬이죠. 여기를 클릭하셔야 돼요. 여기도 클릭하시고 보험료 장애인 쪽에 들어가서 입력하면 되죠. 국세청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클릭하면은 국세청 간소화 이 기타가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 장애인이죠. 장애인란에 얼마였죠? 170만 원 입력하면 되죠. 물론 100만 원이 한도니까 100만 원 입력해도 상관은 없어요. 170만 원 입력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입력이 들어갔죠. 연말정산 들어가시면 이렇게 빨간색 돼 있는 거는 원래 부양가족 여기 탭 불러오기를 반영하는데 이거 하나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하는 게 좋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보험료까지만 입력을 시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비 입력해 볼까요? 보험료 입력이 끝났고 두 번째는 교육비 공제를 입력해 볼게요. 아들 초등학교 수업료 50만 원, 미술학원비 120만 원, 본인 신용카드 사용분에 포함된다. 그런데 초등학교 수업료 당연히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데요. 미술학원은 교육비 공제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50만 원만 입력을 해주면 돼요. 참고로 학원의 경우에는 취학 전 아동은 가능한데 초등학생이니까 학원비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하겠죠. 자, 그럼 입력하는 거 볼게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화면에서 교육비 공제 그런데 인별을 먼저 체크해요. 부양가족에서 아들이니까 강민호를 클릭해 주시고 교육비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입력해야 돼. 강민호 입력하고 교육비. 만약 강성찬이라면 강성찬 입력하고 교육비 이렇게 가는데 강민호니까 강민호 입력하고 교육비 공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금액을 입력하면 돼요. 50만 원이니까 50만 원 입력을 하면 되겠죠. 엔터 누르면 옆으로 넘어가는데 밑에 보면 취학 전 아동은 1번, 2번은 초중고, 3은 대학생, 4번 본인이니까 여기는 초중고니까 2번을 클릭해 주셔서 입력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비를 입력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연말정산 가서 원래 나중에 한꺼번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하면 되는데 교육비도 입력은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의료비 입력해 볼게요. 자, 의료비는 본인 270만 원,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6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안경의 경우 인당 한도가 연간 50만 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입력할 금액은 50만 원이 돼요. 이거는 60이 아니라 50만 원이다. 그래서 270만 원이 포함된 거니까 얼마 입력할 금액은 고로 260만 원을 입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60이 포함돼서 270이니까 10만 원 빼면 260만 원을 입력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안경 따로 본인에서 아니면 나머지 또 210만 원 따로 이렇게 입력한 것도 중복담은 인정되는데 한꺼번에 입력한 260이 더 정답이니까 그걸로 입력을 할게요. 배우자 난임시술비, 난임시술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250만 원을 입력하면 되고요. 아들은 현금 영수증 수취분, 질병치료 목적 한약 구입 비용 30만 원 포함되어 있다. 일단 의료비 공제는 중복 공제가 되니까 뭐 이런 증빙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한약 구입 비용 조심해야 되겠죠. 이게 한약 구입 비용이자 질병 치료 목적의 한약 구입 비용, 의료비죠. 그래서 12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건강 증진 목적의 한약 구입 비용은 의료비가 아니지만은 질병 치료 목적 한약 구입 비용은 의료비이기 때문에 120만 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그다음에 의료비 공제의 경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득금액 요건, 연령 요건 둘 다 필요 없으니까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동생은 마지막으로 310만 원 전액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비이기 때문에 31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죠. 자, 입력하는 거 하면 볼게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여기는 의료비는 의료비 탭이 생겼어요. 의료비 탭에 들어가시면 돼요. 빈칸 나오면 F2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찾아서 본인 증빙 아무 말 없으면 국세청장 금액 아까 260만 원 입력한다 그랬죠. 260. 그다음에 F2 눌러서 배우자 국세청장 증빙 금액 250만 원이었죠. F2 눌러서 이제 강민우 자녀 국세청장 120만 원이었죠. F2 눌러서 마지막 강성찬 국세청장 310만 원이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260, 250, 120, 310만 원을 해당 사람에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합의 그래서 940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된 거네요. 연말정산 물론 여기 나중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게 하면 되는데 의료비도 그래서 940만 원이 입력이 현재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신용카드 이제 입력해 볼게요. 신용카드 사용액. 본인 신용카드 2천만 원이에요. 재직 중인 파대상의 비용을 본인 신용카드 결제한 100만 원.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 회사 경비로 사용된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하죠. 100만 원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닌 거고 자녀 미술 학원비, 교육비하고 중복 공제는 안 되는데요. 이 교육비 공제를 미술 학원비가 못 받았으니까 신용카드 공제 가능하고요. 대중교통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2천만 원에서 100만 원은 안 되니까 1,900. 대중교통은 따로 입력하니까 50만 원도 빼죠. 그럼 입력할 게 신용카드에 1,850만 원 되겠죠.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2천만 원에서 100만 원과 50만 원 뺀 거고요. 대중교통에 50만 원 입력하면 되겠죠. 자녀를 보면 현금 영수증 70만 원, 자녀의 질병치료 목적 한약 구입 비용 30만 원. 일단 교육비와 신용카드는 중복 공제가 되죠.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해요. 입력은 현금 영수증에 입력하겠죠. 30만 원. 대중교통은 따로 입력하겠죠. 아, 잠깐만요. 대중교통은 10만 원 따로 입력하겠죠. 그래서 대중교통은 10만 원. 3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 중에 10만 원 따로 하고 60만 원인데 그중에 30만 원이 중복공제 되니까 결국 6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50만 원, 50만 원, 6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신용카드 공제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본인과 아들 자리에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입력을 시켜볼게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신용카드 공제를 입력하죠. 신용카드가 따로 있죠? 탭이. 신용카드 탭에 들어가셔서 본인 신용카드 아까 1,850만 원, 대중교통이 아까 얼마였지? 잠깐만. 50만 원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아들이었죠. 강민호 현금 영수증 60만 원이었죠. 대중교통 10만 원이었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확인해 보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연말정산 입력을 보면 그 신용카드도 일단 완벽히 입력된 건 아니지만 입력이 들어가 있는 상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부금 공제 입력을 시켜 볼게요. 본인 종교단체 기부금 120만 원 모두 당해년도 지출액임. 그러니까 이 기부금 공제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 종교고요. 한번 어떻게 입력하는지 볼게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기부금도 탭이 있죠. 들어가셔서 F2 눌러서 검색, 본인이죠. 자, 여기다가 유형을 입력하는데 유형이 밑에 보면 여기 F2를 누르면 돼요. 특례, 정치자금, 일반, 여기 일반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그래서 우리가 원래 법정 기부금이 특례 기부금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이 일반 기부금으로 용어가 개정이 됐어요. 우리가 쓸 거는 요 네 개죠. 하나, 둘, 셋, 넷. 법정 기부금이면 특례, 정치자금이면은 여기 정치자금, 종교단체 외면은 종교단체 외 일반, 종교단체면 종교단체 일반. 여기는 종교단체였죠. 그래서 종교단체로 누르면 되고요. 금전과 현물이 나와요. 금전은 현금 기부, 현물은 말 그대로 물건 기부인데 아무 말 없으면 금전이겠죠. 기부처가 나가면 입력하는 여기 기부처가 없었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이고, 공제 금액을 입력해야 되겠죠. 아까 120만 원이었나요? 120만 원을 공제 금액에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고요. 기부금은 조금 까다로웠죠?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을 들어가요. 입력하고 기부금 조정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 공제 대상 금액을 입력해요. 요 화면이 나오고요. 빈칸으로 나오는데 불러오기를 누르면 방금 입력한 화면이 도출이 돼요.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방금 120만 원이 여기 도출됐고요. 소득공제 18만 원 나온 거죠. 120만 원이 기부했고 그 다음에 공제 금액 반영을 누르겠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장이 완료됐습니다 나오고 여기서 저장 누르고 종료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이 되면 마지막 이렇게 하면 아직 득점이 안 된 건데요. 연말정산에 지금 기부금까지 입력은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기부금 예반요. 이거는 잠깐 나갔다 들어가 볼게요. 어, 120만 이게 기부금이 반영이 됐죠? 자, 기부금까지 반영이 돼서 모두 다 이제 반영된 상태예요, 현재. 근데 여기까지 입력하면 아직 득점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검정색으로 해서 공제 금액까지 계산이 다 나와야 되는데요. 마지막 그러니까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세액까지 나와야 세액이 도출이 돼야 이제 득점이 된다. 그래서 107회 우리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 개정된 내용이 입력됐는지 같이 확인하는 좀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6월달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 제가 1강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에듀윌이 전산세무 2급 뭐 전산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서 가장 제일 먼저 출간을 해요. 1번으로 출간을 하는데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세법 개정되고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되는 게 3월 말쯤 돼요. 물론 최근 그 전부터 집필을 하고 있다가 3월 말쯤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반영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교재가 집필이 되는데 그러면 그 편집하고 또 이제 뭐 교정 보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하면 5월 중순 정도에 출간이 되거든요. 그 후에 이제 강의를 촬영을 하죠. 5월, 6월, 그래서 7월 달까지. 결국은 8월 달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부터 2023년도 이 개정된 프로그램과 이 업그레이드된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서 강좌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6월 달 하시는 분들은 좀 불안한 거지. 특히 이번에는 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무려 점수 배점이 10점짜리가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에듀윌에 이제 건의를 해갖고 이렇게 프로그램 업데이트 강의를 좀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2강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1강에서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교환으로 설명드렸고요. 2강은 4월달 2023년 4월에 시험 봤던 이 프로그램 개정된 내용으로 시험 봤던 내용을 실제로 프로그램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으로 이제 직접 입력해 봄으로써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고요. 아, 이렇게 입력하는 거구나. 어렵지가 않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3년 6월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2022년도 이제 강의와 교재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개정세법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 업데이트 강의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완벽하게 여러분들 대비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또 직접 입력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래서 107의 기출문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는 법 아시잖아요.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사이트 혹은 에듀윌 사이트 전산세무에게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한번 제가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직접 해봐야 돼요. 또 눈으로 보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거랑 최소한 제가 볼 땐 2-3번 반복해서 입력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2-3번 입력하면 아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자신감을 좀 가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023년도에 강좌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과거의 기출 문제들도 전부 다 세법 반영된 걸로 그다음 2023년 이 뉴 업데이트된 요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다시 재작업해갖고 강의가 진행되니까 그분들은 뭐 계속 그 연습을 이 개정된 내용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 약간 6월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 조금 걱정하시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익한 강좌를 촬영할 수 있게 또 촬영할 수 있게 이렇게 돼서 저도 참 보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뭐 개정된 내용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이 업데이트된 내용 잘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이 내용을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영해서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023년도 전산세무 2급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